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인류의 기원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항상 도전하고 연구해왔습니다.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이 작은 연구 결과들이 모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호모사피엔스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부터 출현하여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에는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것을 학계에서는 인류 아프리카 기원설, Out of Africa Theory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아프리카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태초에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된 것으로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토콘드리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덕분에 우리는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특이하게도 미토콘드리아 자신을 이루는 정보가 저장된 DNA를 가지고 있고 또 세포 내에서 작은 생명체처럼 스스로 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가 자식 세대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왜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만이 자식에게 전달될까요?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전반에 걸쳐 존재하지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꼬리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하는데 이때 정자의 머리만이 난자에 들어가게 되고 정자의 꼬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정란에는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식 세대는 그 자식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미토콘드리아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모계 유전의 특성을 가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은 앞서 설명한 미토콘드리아의 모계 유전 특성을 이용한 이론으로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한 명의 여성의 난자로부터 기원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에 따르면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 쪽 가계도를 역으로 추정해 나가다 보면 최초의 여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계도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아주 먼 고대의 자료까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발견과 기술의 진보 덕분에 대략적으로 최초의 여성이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죠. 1979년 알렌 윌슨, 마크 스토킹, 레베카 켄, 윌리스 브라운 4명의 과학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하는 도중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돌연변이가 100만 년당 1% 정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율을 역으로 계산한다면 최초의 인류가 언제 출현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윌리스 브라운은 추후에 설명할 제한요소 매핑이라는 실험법으로 1982년 100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18만 년 전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1987년 1월 1일 권위있는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레베카 켄, 마크 스토킹, 알렌 윌슨은 5개의 대륙에서 추출한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우리의 조상은 약 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의 한 여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때부터 First Woman, 첫 번째 여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현대 인류의 조상의 최초 연대를 어떻게 추정하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원주민, 유럽 및 뉴기니아 원주민 등 5개 지역의 147명의 사람들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순수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채취한 뒤에 제한요소 매핑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간략하게 제한요소 매핑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DNA는 ATGC 4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염기를 세는 단위를 베이스 페어라고 부릅니다. 또 제한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DNA 서열의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지하여 DNA를 자르는 효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이3라는 제한요소는 GG, CC라는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 이것을 GG와 CC로 자르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3개의 서로 다른 제한요소가 있는데 이 제한요소가 DNA를 자르면 9베이스 페어, 11베이스 페어의 크기의 염기로 DNA가 나누어지죠. 만약 제한요소 RSA1이 인지하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 요소는 이 부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21 메스페어의 염기가 생성됩니다. 즉, 돌연 변이가 생긴 염기가 있으면 제한 요소에 의해 잘린 유전자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죠. 과학자들은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한 요소로 자르고 그것을 크기별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한 요소 12개로 자른 결과를 비교해 보니 아프리카인 유전자를 기준으로 유전자인 돌연 변이가 맞는 순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뉴기니, 호주,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변이 정도를 비교해보니 우리의 태초의 조상은 아프리카인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고, 아프리카인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변이율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의 변이율은 0.317%로 계산되었습니다. 앞서서 100만 년당 1%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3명의 과학자들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각 지역의 화석을 통해 추정된 값으로 유전자 변이율을 100만 년당 2에서 4%로 발생한다고 수정하게 됩니다. 이 수정된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의 태초로 추정되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아프리카에 살았고 최대 18만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로 배운 20만 년이라는 수치에 근접한 것을 확인 가능하네요.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 변이를 추적하는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쌓인 실험 결과들은 인류의 이동을 추정하는 연구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각 민족이 언제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아주 먼 조상들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동하여 한반도에 왔는지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에 따른 이동 경로를 살펴볼까요? 태초에 아프리카에서 추정되어지는 미토콘드리아 DNA 원형을 보존한 집단을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L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아프리카를 벗어나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 텐데 이 과정 중 미토콘드리아 DNA에 돌연 변이가 있었을 것이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 변이를 추적하면 우리의 조상들의 이동 경로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하플로그룹 L, 하플로그룹 L3, 하플로그룹 M, 하플로그룹 D의 경로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D는 지금으로부터 약 48,000년 전 아시아의 터전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민족의 가장 최근 조상이 아주 먼 과거도 아닌 비교적 최근인 48,000년 전에 존재했을 거라는 추측이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초의 인류부터 현생 인류의 조상까지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은 DNA 분석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며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고 있는데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이 진행될수록 더욱 새로운 기술로 우리의 조상을 찾는 것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홀릭 과학에 빠지다였습니다.